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전세계 군사 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미 해군의 상징 중에 하나였던 대형 강습 상륙함. 미 해군은 해병대를 전 세계에 투입을 해서 투사를 해서 상륙하고 그리고 때리고 뭐 이런 거 수십 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륙함 전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상륙작전 앞으로 안 한다 라는 그런 전략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한국 해군 해병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죠. 우리는 한미연합작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정말 신박한 쇼킹한 무기로 쇼킹한 전과를 올렸다. 헬기를 잡아버렸습니다. 대전차 미사일로.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른 국가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덩치의 대형 상륙함들은 미 해군과 해병대의 상징 그 자체였는데요. 앞으로 이런 대형 상륙함들은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샌안토니오급 상륙함 추가 도입 포기를 선언하고 상륙함 전력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미 해군이 의회에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샌안토니오급 도크형 상륙함 도입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무려 10척의 추가 소요를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3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군은 2000년부터 샌안토니오급 플라이트 1 13척을 도입했고 노후화된 위드비 아일랜드급 상륙함 8척과 하퍼스 페리급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샌안토니오급의 플라이트 2 1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해군은 이미 발주된 2척에 추가로 1척을 얹어 플라이트 2는 3척만 건조하고 나머지 10척 도입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해군은 10척의 샌안토니오급을 도입하는 대신 28척에서 30척에 달하는 라이트 앰피비어스 워십, 즉 경량 상륙 전투함 조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AW는 만재 배수량 4,000톤급, 길이 60에서 120m의 선체에 최소 15노트 이상의 순항 속도를 가진 변형된 LST 선형의 상륙함인데요. 미 해군과 해병대는 스텔스화된 선체, 해안 접안이 가능한 함수 구조, 오스프리급 항공기 이착함 능력 등을 가진 이 상륙함을 척당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대량 조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상륙함은 중국에 대한 봉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미군 군사력 건설 프로그램에 따른 것인데요. 미군은 올해 중에 LAW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력화를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미 해군의 상륙함대 유형과 작전 수행 행태의 일대 변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샌안토니오급 정말 잘생긴 이런 상륙함인데 이거하고 똑같이 중국도 0710 상륙함 만들었죠. 그런데 미 해군이 원래 이거 26척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13척 만들고 그리고 그 플라이트 2 13척 만드는 과정에서 3척에서 스톱하고 10척은 취소하자. 이거 척당 지금 한 22억 달러 한다고 그래요. 꽤 비싸죠. 이걸 스톱하고 그 남는 예산으로 소형 LST 만들자라고 하는데 미국이 해병대가 네메시스 그래가지고 해병대가 이 하이마스라든지 이런 그 타격 자산을 도서지역에, 태평양의 도서지역에 탁 갖다 놓고 거기에서 중국 함대 때리고 중국의 지상 때리고 그래서 중국의 함대를 제1도련선이라고 중국이 주장하는 일본 규슈에서부터 대만 그리고 필리핀 쭉 이어지는 이 도서지역에서 아예 중국의 그런 해군력을 해군끼리 붙는 함대 결전 갈 필요도 없이 해병대가 또는 육군이 그냥 지상에서 타격해버리자. 이런 전략 계획을 가죠. 이걸 이제 다영역 전투, 그리고 이 화력 계획을 네메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LST 같은 그런 전차나 우리 성인봉급 이런 거죠. 전차나 장갑차 이런 걸 많이 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형의 배가 도서지역, 무인도 이런 데 접안해가지고 그 하이마스를 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이거 13척 해봐야 13군데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LST 30척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게 한 30군데다가 쫙 뿌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전히 돌격 상륙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르망디처럼 인천처럼 그렇게 상륙할 이제 필요 없다. 중국 상대로 어떻게 광둥, 광저우 무슨 이런데 상하이 이런데 상륙하겠냐?
들어가는 순간 다 녹아버리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륙은 필요 없고 그냥 원거리 타격 이거 한다. 그러니까 샌안토니오 이거 22억 달러 이거 필요 없고 이거 스톱하고 열척 스톱하면은 220억 달러 남으니까 그 돈으로 최대 2억 달러 싸면 1억 5천 달러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2억 달러짜리 요거 한 30개 하면 60억 달러 그러면 60억 달러 남죠. 60억 달러 뭡니까? 뭐 160억 달러 남죠.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거 하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대중국 전략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원산, 남포, 한미연합 상륙작전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상륙함 취소하고 또 상륙돌격 장갑차 AV-7 그거 그냥 다 폐기해버리고 또 미 해병대는 전차부대도 없애버리고 전차부대를 없애버려요. 그 우리 한국 해병대하고 일사단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차가 있는데 쟤들은 전차도 없고 이런 이상한 해병대가 되는데 우리 한국 해병대가 뭐 이건 장기 전력도 아니고 중기, 단기 전력으로 도대체 미국의 이런 바뀌고 있는 해병대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되는지 이거 완전히 전술, 전략, 미래 비전 모든 것을 지금 재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대공 미사일은 3차원 공간을 움직이는 항공기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고 대전차 미사일은 2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지상 목표를 겨냥해 만든 미사일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군 헬기를 박살냈다는 소식입니다. 이 헬기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3월 25일 평야지대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군 헬기를 파괴했다고 안톤 게라시첸코 러시아 내무장관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게라시첸코 장관 선임 고문은 자신의 텔레그램 공개 채팅방에서 우크라이나 장병들이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군 헬기를 산산조각 냈다라며 짧은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밀8 계열 헬기로 추정되는 헬기가 미사일에 피격되어 파괴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헬기는 곳곳에 화구가 식별되는 전투 현장에서 재장전을 위해 잠시 들판에 착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크라이나군 보병들은 헬기 근처로 다가가 엔로우로 추정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이 헬기를 공격해 대파시켰습니다. 지상 표적을 맞추기 위해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로 공중 표적을 잡은 경우는 1980년대 스위스와 캐나다가 공동 개발한 야전 방공체계 에이다츠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마3급 미사일을 이용해 전차와 항공기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가격이 비싸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휴대용 보병 대전차 미사일로 헬기를 잡은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강화되고 러시아군의 지휘 통제 체제가 혼란스러워지면 혼란스러워질수록 유사 사례는 더 많이 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8, 밀17 러시아군의 중대형 기동 헬기죠. 미국의 UH-60 블랙호크가 있다면 러시아는 이 밀8, 밀17 이 힙 이 계열의 헬기가 있죠. 그런데 이게 UH-60보다 훨씬 큽니다. 한 24명 이상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으니까 훨씬 커요. 그래서 덩치도 좋고 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건십 스타일로 또 날개를 달아가지고 한쪽에 로켓포드 3개, 양쪽에서 6개의 로켓포드를 장착하고 이 화력 지원하는 용도로 또 씁니다. 그런데 화력 지원 뭐 다 쏟아붓고 나면 재장전 해야 되죠. 그래서 후방 캐빈에 병력을 실은 게 아니고 그 로켓 예유탄을 싣고 다시 기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연료가 남아있다면 뭐 내려가지고 착륙해서 다시 로켓탄 재장전하고 또 떠서 또 쏘는 겁니다. 아마 그러다가 화구가 많은 곳에 앉았는데 그래서 로켓탄 재장전 하는데 살금살금 다가온 우크라이나군 대전차 보병이 엔로우 미사일 아니 엔로우 그거 정말 직주하는 그 미사일인데 거기다가 맞아가지고 박살이 나버렸다. 그래서 전차를 깨트리는 그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전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얇은 방어력을 가진 헬기를 때려버렸으니 이 헬기가 남아날 뭐 재간이 없죠. 그냥 뭐 무조건 박살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가지고 찍으면서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가지고 한다. 엔로우 가서 쏘는 거야. 지금 보병 걸어가고 있어. 기어가고 있어. 해서 이제 때렸는데 저는 여기서 러시아군이 얼마나 황당한 군대인가 또 한 번 느끼는 게 일단 탄약 재보급을 해야 될 정도로 급하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화구가 막 이 포탄 터진 화구가 군데군데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앉았으면 조종사든 부조종사든 캐빈 크루든 간에 내려가지고 사주 경계를 해야죠. 사주 경계를 하는 상황에서 재장전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사주 경계도 안 하고 그냥 뭐 조종사는 빨리 일어날 준비만 하고 그냥 시동 걸고 막 이것만 하고 있는지 캐빈 크루 하나만 지금 이 장전을 한 건지 이렇게 살금살금 다가가지고 엔로우 쏠 동안 무방비로 있었다.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군대가 러시아 군대.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안 된 황당한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사실 당나라 엄청나게 센 나라였죠. 중국 이 역사 중에서. 그런데 앞으로 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서 역사에서 정말 황당한 군대를 이제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고 러시아 군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아무튼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는 대전차 미사일로 헬기를 잡아버렸다. 과거 이라크 전쟁할 때 RPG-7 가지고 미국 헬기 격추했다라는 전설도 있던데 그건 다른 거 격추한 거고 RPG-7 로켓이고 이거는 대전차 미사일로 어우 정말 대단합니다. 러시아 정말 여기저기 정말 아픕니다. 신인기의 군사TV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